온라인 비즈니스 성공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과 부가세 직계 낼 때 어떤 영수증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구매 대행에 있어서 약간 방식이 다르니까 간단하게 부가세 신고하는 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을 보시면은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주시면은 그 남은 금액을 부가세 납부하시면 돼요. 매출세액은 제가 고객에게 받아서 지금 맡아서 대신 신고 납부하는 금액이고, 매입세액은 그 상품을 제가 구입한 금액이죠. 그래서 요거 제가 팔았는 금액에서 그 상품 매입했는 금액을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10%를 해주시든지 부가세 세액을 따로 계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내가 110만원짜리 상품을 하나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상품이 100만원에 부가세가 10만원이겠죠? 그리고 그 매출 이렇게 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매출 부가세액이 10만원이잖아요. 매출 부가세액이 10만원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해서 내가 또 매입 초에서 상품을 샀을 거 아닙니까? 또 소매 사업이라. 그래서 이 매입을 55만원에 샀는데 상품 가격이 50만원이고 저는 또 그 판매자한테 부가세를 5만원 주고 합의 55만원으로 이렇게 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보면은 내가 노트북을 110만원에 팔았는데, 근데 제가 또 도매상에서 55만원에 샀어요. 그래서 매출 110만원에서 55만원을 빼주면은 55만원. 이렇게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나눠지는 게 상품 가격 50만원에 부가세 5만원 나눠지는 건 아시겠죠? 그렇게 계산하면 끝인데, 이것을 이제 7월달에 1월부터 6월달 내 모든 매출에 대해서 다 더해서 합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 합산했는 가격이라 치면은 1월에서 6월까지 내 매출이 110만원, 그에 따른 내 매입이 상품 매입했는 게 55만원 빼주면은 55만원. 그리고 55만원에 50만원과 부가세 5만원으로 나눠지고, 그러면 부가세 5만원을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가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부가세 어떤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실적이 있었는지 집계를 내야 되는데, 우선 매출 금액 집계를 보면은 아래 4가지를 조회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국세청 홈택스 가면은 조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조회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신용카드 매출 금액 내가 얼마 매출했는지 조회하시고, 그 다음 현금 영수증 매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매출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보통 순수 현금으로 받은 것은 그 세무서에 따로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만 알고 있죠. 내 포스에 찍혀 있든지 아니면은 내 장부에 적혀 있든지, 그것을 저희가 신고할 때 신고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현금으로 얼마 벌었다 이렇게 적어서 신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보통 이런 현금 매출은 누구 당국에서는 알기 힘드니까 대부분 과소신고하려고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100% 신고하시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예전에는 거기다 신고 누락을 했었죠. 다시 정리해보면은 매출에 대해서는 매출 금액은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그 다음 현금 영수증 매출, 그 다음 현금 매출, 이렇게 4가지를 더해서 매출 금액 보여주시면 되고, 예를 들면은 홈택스에서 1월에서 6월까지 홈택스에서 조회해보면은 세금 계산서가 5천만원, 신용카드가 3천만원, 현금 영수증이 1천만원, 그 다음에 기타 현금 매출이 내 장부를 보고 800만원을 집계했다고 치면은 합이 9,80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세액은 10%니까 해보면은 500만원, 3천에 10%, 300만원, 1000만원에 10%, 100만원, 800만원에 10%, 80만원, 이렇게 980만원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 신고는 공급가액이 9,800만원이 과세 표준이 되고, 그 9,800만원에 대해서 10%인 980만원이 부가세가 납부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매입 공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매입 공제를 밑에 칸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00만원은 나중에 5월달에 종합소득세 할 때 자료가 되는 과세 표준이니까 요거는 누락하지 않고 잘 신고하셔야 되고요. 매입 금액은 위에서 설명해 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기타 현금 매출만 빠졌는 건데 3가지를 조회해 보시면은 사업에 관계된 소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조회하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조회, 현금 영수증 조회,
이렇게 내가 매입했는 항목을 다 조회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매입 현금 매출과는 다르게 현금으로 매입한 것은 무조건 적격증빙 영수증이 필요하고요. 위에 세 가지가 적격증빙 영수증이고, 매입으로 처리 못한 현금으로 쓴 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때 잊어먹지 마시고 꼭 하시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총 매입 금액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렇게 위와 똑같이 공급가액 세금계산서 5천만 원, 신용카드 500만 원, 현금 영수증 300만 원에서 5,800만 원 구해줬고, 세액은 500만 원, 요 10%씩이죠. 500만 원, 500에 10%, 50만 원으로 30만 원, 이렇게 580만 원이 구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구한 매출과 매입을 여기 딱 옮겨 적으면 매출 공급가액은 9,800이고 매출세액은 980만 원. 그 다음에 매입 공급가액은 5,800만 원, 매입세액은 580만 원이 여기로 내려갔죠. 요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주시면 되니까 여기서 매출세액, 매입세액 980에서 580 빼주면 400만 원을 이번 7월 달에 1월에서 6월까지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은 매출 금액을 먼저 집계하고 그 다음에 매입 금액 집계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빼주시면은 부가세 계산이 됩니다. 저희가 신고할 때 홈택스 가서 신고할 때 요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앞서 말한 세 가지 자료가 바로 적격증빙 자료라고 그러는데 세금계산서와 그 다음 세금계산서와 그냥 계산서가 있어요. 면세업자들은. 그냥 면세업자는 그냥 계산서를 발행하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영수증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요게 요 네 가지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영수증으로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 매입 내역으로 잡을 수 있는 영수증인데 그래서 적격증빙 영수증이라고도 부르고요. 요거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듯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를 적격증빙 자료로 하고 매출에 있어서는 기타 현금 매출이 더해지고 매입은 적격증빙 자료 그대로 쓰시면 되고 단 사업에 관계된 것만 해당되시겠죠? 나의 매입 비용을 저 나름대로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것은 종소세 신고 때와 마찬가지로 누락될 만한 매입 비용을 계속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은행 중에 그냥 현금 결제하고 잘 안 받거든요. 그냥 영수증도 잘 안 받기 때문에 이런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처리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둘러보시면은 우선 사무실 오픈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뭐 간판이라든지 인테리어, 청소, 용역, 그 다음 수선, 월세, 각종 비품 구입했는 거 빠져먹지 마시고 세금 계산서 처리나 현금 영수증 처리 꼭 하시고요. 신용카드로 결제하셨으면 신용카드 결제 무조건 하시고 그러니까 적격증빙 자료로만 남겨놓으시면 돼요. 모든 자료를. 그리고 업무 시에는 인터넷 사용비, 프린트기 사용비, 그 다음 휴대폰, TV 이런 통신료 같은 것도 다 가능하시고 그 다음 전기세, 중수기 사용료, 비대 사용료, 청소 용역비, 그 다음 갖가지 소모품이나 뭐 식기 구입비, 그 다음 지급 수수료 등 했는 거 다 지금 사업자로 변경하셔서 그렇게 사업자로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 하면은 대기업에서는 알아서들 잘 끊어주세요. 그 다음 좀 얘기하셔서 빠져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 차량 유지 우리가 다들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 사업에 관해서 뭐 차량 유지 비용을 공제 받으시면 되는데 우선 사업용 차량이라고 있어요. 사업용 차량은 화물차나 밴 그리고 승용차는 이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지 헷갈리니까 아예 9인승 이상으로 못 박아놨고 또 경차에 대해서는 그만큼 어드밴티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경차는 또 사업용 차로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영업용 차량 뭐 택시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영업용 차량은 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살 때도 구입할 때도 비용 처리되겠죠. 구입할 때는 금액이 크니까 이런 거 실수하지 마시고 사업자 번호로 사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만하고요. 그리고 일반 승용차 유지비는 뭐 되게 뭐 기름 넣고 많이 하시잖아요. 부가세 매입은 되지 않지만 종소세 때 경비 처리 가능하니까 염두에 두시면 되고 그 업종에 따라서 매입 비용으로 인정되는 게 식비나 운반비, 교통비 특수한 경우가 많은데 요거 잘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식비는 작은 금액이니까 뭐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다 조금씩 그 영수증 받아서 넣기 힘드니까 식당과 협의해서 장부 처리하고 한 달 동안 한 번씩 결제해서 금액을 뭐 몇십만 원 단위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공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하시고 계실 거예요.
식당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겠죠. 현금으로 받으면은. 보통 그렇게 현금 받아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적격 증빙으로 해버리면은 무조건 크로스 체크가 돼서 다 신고해야 되니까 식당에서는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여담으로 현금 결제하면 할인해주는 매입처가 많이 있거든요. 뭐 보통 사무실 오픈할 때 뭐 인테리어 같은 게 대표적인데, 다들 제의를 받으셨을 거예요. 집기 살 때나 인테리어 할 때. 세금 계산서 발급되면은 그 10% 부가세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현금으로 하시면은 부가세 안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거는 한번 본인 스스로 한번 계산을 내보시면 돼요. 그냥 무턱대고 뭐 한다 안 한다 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간이가사자니까 어차피 부가세 납부가 부담이 안 되니까 그냥 부가세 부분 처리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할인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러나 일반 과세자들 10%씩 내시고 소득세 뭐 15%, 24% 이렇게 내시는 분들은 당연히 부가세 처리하시는 게 낫겠죠. 부가세 10% 처리하고, 그리고 그 상품 금액에 대해서 또 경비로 빼버리면은 그만큼 소득세 이득이니까요. 예. 부가세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예, 여기도 나오죠. 부가세 신고 잘하면 종소세 때 편합니다. 부가세 때 많이 공제를 받아야 종소세 때 내가 경비 처리할 비율이 적어지거든요. 그리고 구매 대행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 했는데 시간이 조금 없네요. 그 구매 대행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 순액법이라고, 내가 판매한 금액에서 내 상품 원가랑 나머지 각종 수수료 비용 중에 빼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빼고 내가 순수하게 이 구매를 위해서 대행해준 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하기 때문에 그거 실수하지 마시고 잘 하시고, 요즘 앱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 홈택스 가면은 이게 되게 힘들어요. 내가 계산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항목 찾기도 힘들고,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구매 대행은 순액금 매출로 판매 금액에서 내 상품 원가, 중국에서 샀는 상품 원가 빼주고 부수적인 비용 빼주고, 그것이 매출이라는 거야. 예, 물론 부수적인 비용에서 내가 매입 세금 계산서 따로 받는 게 있다면은 불공제 처리하셔도 되고, 거기서 나중에 빼주셔도 되고, 우선은 상품 원가는 무조건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부가세 기간 동안 제가 올린 영상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우선 뭐 급한 대로 한번 올려봤고, 그리고 요 개념을 잘 정립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가세 때 새는 매입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잘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점점 사업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세금이 점점 쉬워지실 거예요. 어차피 해마다 몇 번씩 반복하기 때문에 몇 번만 해보시면은, 한 두세 번만 해보시면은 그 세무사 사무소 직원들한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온라인 비즈니스 성장기 그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